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트럼프가 오는 9월 3일 중국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기념 열병 행사에 수십 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기업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전승자료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나흘 동안 방문합니다. 시진핑과 푸틴, 트럼프 3자가 만나는 세기의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중국의 여러 포털들은 트럼프의 방중 가능성 뉴스로 떠들썩합니다. 트럼프가 9월 3일 열병식에 루비오를 대체해 30명 이상의 기업 CEO와 중국을 방문해 거대한 규모의 쇼핑을 할 것이라는 분석 글들을 게시했습니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도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방문하면 2기 행정부에서는 처음인데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참석한다고 하니 일본으로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세 정상이 모두 대일 전쟁 승리를 축하하는 행사에 모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니케이 아시아의 관련 기사는 트럼프의 사우디 투자 방문 사진이 게재됐습니다. 5월 중동에서 2조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을 때와 같은 패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니케이 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테슬라의 머스크, 엔비디아의 젠슨 황, 블랙스톤의 슈워츠만, 아마존의 앤디 제시, 블랙락의 레리 핑크, 오픈 AI의 샘 알트만, 팔란틸의 알렉스 카프 등 30명 이상의 재계 거물들을 거느리고 중국에 갑니다. 다만 머스크는 트럼프와 불화를 겪었기 때문에 어찌 될지는 모릅니다. 사절단에서 루비오 국무장관은 빠지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동행합니다. 인권이나 타이완 문제는 이슈가 아닙니다. 베센트는 공개적으로 협력만이 중국과 미국의 균형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런던 경제무역회담을 주도하면서 양측이 통제 품목에 대한 수출 승인 프레임워크를 도출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루비오 국무장관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6월 초 그는 돌연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루비오는 극단적인 반중 입장으로 중국이 이미 2차례 걸쳐 그에게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중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7일 중미 정상이 합의한 공동인식의 지도 아래 양측 경제무역팀이 6월 9일부터 10일까지 런던에서 경제무역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양국 정상이 합의한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행하고 제네바 경제무역회담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법에 따라 규제 품목의 수출 적격 신청을 검토하고 승인할 것이며 미국은 이에 상응해 중국에 취해진 일련의 제한 조치를 취소할 것이라고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방중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6월 5일 저녁 시진핑과 트럼프는 1시간 반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통화가 양국에 매우 긍정적이었다면서 시진핑이 자신과 멜라니아의 중국 방문을 정중히 초대해 거기에 응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부단대학교 국제학 연구소장 우신보는 관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통화가 중미 관계의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전략적 소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신보는 트럼프가 1월 17일 중국 방문 의사를 밝혔고 이번에는 중국이 공식 초청장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여러 블로거들은 미국의 목표가 명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배터리, 의약품을 비롯해 거의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에 목을 조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팔리는 우산의 96%, 유모차의 97%, 조화의 96%, 보온병의 96%, 빗의 91%가 중국제입니다. 또 레고의 76%는 저장성 공장에서 생산되고 비디오 게임 콘솔의 78%는 선전에서 생산됩니다. 그리고 타이어 10개 중 4개는 중국산 강철 코드가 들어있고 테슬라 배터리팩의 58%는 캐틀에서 생산됩니다. 뿐만 아니라 F-35 전투기조차 중국 공급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미 국방부는 전투기 레이저 유도 시스템과 잠수함 소나용 핵심 자석의 90%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펜타곤은 재고량이 3개월치에 불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머스크의 전기 자동차 생산 라인에는 중국산
히토류 모터가 필요하고 엔비디아의 AI 칩은 중국산 히토류 자석과 패키징 기술에 의존합니다. 블랙록은 월가 고객을 위해 중국 금융 개방에 배당금을 챙기려 하고 아마존은 미국의 선반을 채우기 위해 중국의 저렴한 일용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 산업체인에서 중국은 전 세계 배터리 양극재의 78%를 생산합니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의 58%는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일주일 동안 생산을 중단하면 캘리포니아 공장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또 미국이 수입하는 약품의 6%는 중국에서 수입되지만 반코마이신과 같은 주요 항생제의 경우 중국이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제약회사 관계자들은 창고가 텅 비어 있다고 백악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6월 5일 트럼프는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제한 명령을 철회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미 재무부는 중국에 통화 조작국이라는 딱지를 떼어줬습니다. 트럼프는 제조업의 본국 교환을 요구하지만 미국 기업은 여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의 54%는 철수를 거부합니다. 미국에 돌아가 봐야 별 볼 일 없기 때문입니다. 상하이의 미 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54%가 중국 투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테슬라는 상하이 기가 팩토리 확장을 발표했고 엔비디아는 AI 칩 테스트 센터를 수저우로 이전했으며 애플의 정저우 아이폰 공장은 채용 규모를 2배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시작한 관세 전쟁은 결국 미국의 일자리를 파괴했습니다. 2024년 미국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은 31% 급감했고 아이오와주의 콩은 쌓여서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농민조합은 트랙터를 몰고 백악관 교차로를 봉쇄하고 우리는 중국 시장을 원한다. 헛된 약속은 원치 않는다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자동차 노동자들은 더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포드는 3,800명의 직원을 해고했고 GM은 오하이오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노조위원장은 트럼프의 관세로 철강 가격이 40%나 치솟아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계획은 협상이 정치를 포함하지 않고 단지 쇼핑 목록만 포함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입장 또한 명확합니다. 히토류 수출은 법에 따라 승인될 것이지만 미국은 동시에 반도체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거래가 성사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세를 반전시킬지 아니면 2026년 중간선거 전에 완전히 붕괴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양보를 강요하기 위해 위협을 점차 확대하는 방식에서 장기간에 걸쳐 위험을 줄이기 위한 관리형 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소식통을 이용해 이번 달 초 미 국무부가 중국 근무 경험이 있는 기업 임원들에게 연락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가능성과 관련해 세부 사항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국제관계는 돈입니다. 미중 관계 해빙 이후 수십 년을 돌아보면 관계 진전은 다 기업계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코카콜라에서 보잉 항공기까지, 월가 자본에서 실리콘밸리 기술까지 상업적 이익은 항상 두 나라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끈끈한 유대감이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